가볼게요. 토지의 등록 파트, 이 토지의 등록 파트인데, 토지의 등록 파트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24에 28, 32, 33. 그럼 34에 35회, 2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2년 동안 안 나왔으면 올해 뭐 한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면 항상 1번 유형의 문제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이 이쪽 파트예요. 근데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얘네들은 제가 항상 과거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강세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 했죠. 그 강세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뭐냐면 반드시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요. 반드시. 근데 지적에서는 총 12문항 중에서 한 문항은 일단 킬러형 문항이거든요. 그럼 킬러형 문항은 어차피 모든 수험생들에게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풀면 그거는 출제위원회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래서 킬러형 문항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고요. 제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그럼 지적법이 11개 중에서 강세적으로 항상 나오는 게 6문항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만 맞춰도 충분히 60점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3년 주기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2년 주기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나오기는 나오지만 체크만 하고 갈게요 했을 때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천천히 가져가셔도 되니까 반드시 나온다라는 부분에만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해서는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막 필기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용은 기본서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항상 등기부와 대장은 일치해야 한다. 그죠?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불일치가 발생하면 항상 사실관계의 기준은 뭐다? 대장.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권리와 관련되는 부분을 할 때는 소관청 담당 공무원은 항상 뭘 보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거다. 반대로 등기관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할 때는 항상 뭘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정리할 거야. 이 부분은 암기가 꼭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적법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적법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기법은 민법의 동생이에요. 민법의 동생. 민법이 일을 저질러 놓고 나면 뒤에 수습하는 게 뭐다? 등기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민법의 이제 물권법 파트, 계약법 파트를 배울 거거든요. 계약이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이 있으면 그죠? 그 매매 계약을 하는 계약이 있겠죠. 계약이 있으면 등기란 것을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등기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등기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죠. 그럼 원인이 뭐예요? 민법. 있어야 뭐다? 절차적인 등기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 민법의 민자의 맛도 안 봤는데 등기법을 정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법은 권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물리적 현황 사실관계니까. 그래서 대부분 강의를 시작할 때는 지적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적법 여기서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뭘 할 거냐면 지적법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를요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1시간 안에. 우선 처음 공부하는데 1페이지부터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리가 되나요? 가능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각각의 한 필지별로 대장이 만들어져요. 대장이.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는데 몇 필지별로? 한 필지별로. 자,
1필지. 필지라는 것은 토지를 세는 단위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한 필지와 관련되는 뭐가 있을 거다?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뭐다?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그죠? 그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 뭐가 있는지 네 가지는 알잖아요. 네 가지는. 그게 뭐예요? 소재, 그렇죠. 지번, 그렇죠. 지목, 그죠? 그 다음, 면적, 그렇죠. 면적. 이건 알죠. 자,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와 대장, 지적과에 공통적으로 공시되는 사항. 그죠? 근데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요. 근데 지적에서는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겠다. 그죠? 그럼 그 정보 중에서 경계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경계. 그러면 그 경계를 다른 표현으로 좌표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면 추가된 게 이제 뭐다? 경계와 좌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뭐다? 소유권.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적은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사실관계죠.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를 대장이라는 곳에, 지적 공부라는 곳에 등록을 시켜야 여러분에게 공시,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누군가는 조사, 측량을 하고 이를 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누군가는. 그죠? 그럼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럼 원론적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이 결정되어진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장부인 지적공부라는 곳에 지적공부. 그럼 지적공부의 종류는 총 8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걸 오늘 하나 배운 거예요. 대장. 그럼 대장에는 토지대장도 있고 임야대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적공부는 몇 가지다? 8가지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이제 등록을 시켜준다고요. 자, 우리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주민 등록하러 갑니까? 주민 등기하러 갑니까? 주민 등록하러 간다 하죠. 자동차 등기하러 가요? 자동차 등록하러 가요? 자동차 등록하러 가죠.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다 등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요,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용어로 쓰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다?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는 뭐다?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들은 용어를 통일시킨다. 뭐라고? 등록 이렇게. 근데 등기부에 등록을 시킬 때는 등기부에 등록한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다? 등기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등기도 등록의 한 유형입니다. 근데 지적법과 등기법을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 등록된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관리. 그럼 그 관리된 정보를 이제 최종적으로 외부에 뭐 한다? 공시한다라는. 이게 우리 지적법 절차에서 1단계 과정이에요. 지적법은 총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작년에요, 지적법이 총 12문항이 됐죠? 지번 하나, 지목 2개. 자, 손가락 세세요. 이제 몇 문제 나왔는지. 하나, 지목에서 2개, 경계 하나, 면적 하나. 그럼 몇 개 나왔어요? 하나, 3개, 4개, 5개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공시 파트에서 지적 공부가 화제로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화제로 없어지면 지적 공부를 공시할 수 있는 공적 장부가 없으니까 빠르게 복구로 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합니다. 복구에서 몇 개? 하나. 그럼 1단계 과정에서 총 몇 개 나왔다? 6개 나온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7문항이 나왔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면적 파트에서요. 우리는 면적을 결정을 할 때는 축척이 무엇이냐 따라서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축척까지 포함시키면 12문항에서 1단계 과정에서 무려 7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7문항. 다 강세적으로 나올 만한 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서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지문이 뭐냐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우리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실관계라고 불렀고요. 사실관계. 그러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용어의 정의로는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지의 표시 이렇게. 그래서 표자가 들어가는 애들은요. 대부분 물리적 현황이에요. 나중에 등기법도 배우게 되는데 등기법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나오는데 표제부 하면 표자 들어가죠. 그럼 다 표시에 관한 등기들이에요.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기록된다? 표제부. 그래서 나중에 표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고 번호로서는 표시번호가 기록된다. 그래서 표 이렇게 기록된다라고 나중에 암기를 할 거예요. 자, 얘네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지의 표시. 자, 그럼 이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선생님, 사실관계라는 표현과 토지의 표시는 동의어입니까? 흡사하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포함관계로 따지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 등을 이만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실관계를 정의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그럼 토지의 표시는 큰 사실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리가 하나 나왔죠?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이게 이해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뭐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기서 질문. 그럼 지적에서 지적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하는 토지의 표시와 등기법이라는 법 안에서 말하는 토지의 표시의 개념은 똑같을까? 미세한 차이점은 있을까? 미세한 차이점은 있다. 등기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경계와 좌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지적에서 말하는 토지의 표시의 개념과 등기에서 말하는 토지의 표시의 개념은 경계 좌표가 들어가 있으면 지적, 경계 좌표가 없으면 뭐다? 등기. 그래서 지적에서 토지의 표시는 뭐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기에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면 달리 말하면 지적에서 경계와 좌표를 정리했을 때는, 자, 복습. 지적에서 경계와 좌표를 정리했을 때는 등기관세의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말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등기부에는 경계 좌표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용어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토지의 표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측량해서 결정해서 지적공부라는 곳에 뭐한다? 등록을 시키고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그 다음 그 공적 장부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한다. 공시는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자꾸 변하잖아요. 즉 토지의 표시에 관한 물리적 현황은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가 말소, 소멸이 될 수도 있다고요. 토지가 있었는데 해수면이 상승을 해가지고 토지가 바다로 되어버리면 토지의 표시는 뭐하다? 없애줘야 된다고요. 그걸 토지의 표시를 말소, 소멸시킨다라고 합니다. 바다가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아니었던 것이 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다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의 지목이 최초 등록이 될 때 만약에 전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목이 전. 여러분 전답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는 뭐가 자라죠? 닭이 막 크고 합니까? 아니죠. 밭에는 뭐다? 식물이 자라죠. 밭에 식물이 자라죠? 식물이 자라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매일 줍니까? 가끔씩 줄까요? 가끔씩.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용도들은요, 약속된 언어로 앞으로 우리는 전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걸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전이라면, 전이 전이지 뭐.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하고 시험을 문제를 풀 때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또는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을 뭐로 한다? 전.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이라면 OX, X. 이게 시험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해가 필요하나요? 아니잖아. 다 암기야. 다 암기. 자, 계속 가볼게요. 근데 토지의 표시가 지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목이 달라지면 이 지적 공부를 다시 전해서 전이었는데 지목이 대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적 공부를 전해서 대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지적 공부를 다시금 뭐해서 정리를 해서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된다. 얘네들을 또 용어의 정리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토지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또 새로운 용어의 정의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토지의 이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의 이동이 토지의 이동이죠. 이게 아니라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토지 이동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용어가 시험 문제 토지 이동이 뭐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와. 근데 이 용어가 암기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용어의 개념을 암기할 수 있다고.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봐봐. 그럼 토지 이동이라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풀어서 해석하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이 현상이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다시금 정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현상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 소유자가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뭐 한다?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지적소관청에서는 그래요, 고마워요 하면서 뭐 한다? 지적 공부를
다시 뭐 한다? 정리를 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1단계, 2단계, 2단계. 그럼 3단계가 뭐냐? 3단계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측량 기술적인 절차. 그래서 그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다? 지적 측량과 관련되는 개념이 3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지적은 앞에 여기가 1단계, 얘네들이 2단계, 얘네들이 3단계. 근데 지금까지는 통상 보통 4에서 5, 여기에서 3에서 4, 여기에서 2에서 3 이렇게 출제되는데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유일하게 지적 측량 파트가 한 문항도 안 나온 게 올해 시험이 처음이었어요. 지문이 여기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1단계. 유일하게. 그럼 이게 출제 유형의 변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지적 측량이 유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는 예상하기가 더 쉬워요. 지적 측량 36회 때는 반드시 2문제가 나온다라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예상하기가 더 수월해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럼 선생님, 이 3단계가 지적법 전부인가요? 네, 전부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1시간도 채 안 했잖아요. 그럼 이 3단계 과정에서 지적 측량 파트는 기술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변론이거든요, 변론. 그러면 1단계, 2단계를 더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적법이라는 용어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지적법은 땅지 기록할 적, 땅을 기록해서 공시하는 법이다. 그러면 일단 땅을 기록부터 해야 된다. 이게 1단계죠. 그럼 땅을 기록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한 필지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러한 정보 중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구체적으로 뭐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한다?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되어진 정보를 지적공부에 뭐한다? 등록시킨다. 등록을 시켜야 외부에 뭐 할 수 있다? 공시한다. 짧게 말하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시켜서 공시한다 이거예요. 다시 토지를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켜서 외부에 뭐한다? 공시한다. 1단계. 그럼 등록을 시켜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토지의 표시에 관한 현황은 고정값이 아니라 자꾸 변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다시금 현황에 맞도록 정리해서 공시한다. 2단계. 그럼 1단계 다시 뭐라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켜서 공시한다. 1단계. 2단계. 물리적 현황이 달라지면 다시 현황에 맞도록 정리해서 공시한다. 2단계 끝. 이게 다라고요. 이게. 그럼 이때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1단계의 과정은 국가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결정하는 과정들이에요. 원론적으로. 대한민국 국토 있잖아요. 모든 토지는 국부의 원천입니다. 각각의 대한민국의 3,700년만 필지의 소유자는 개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니까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지만 그 토지의 총괄적인 관리 있잖아요. 관리는 국가가 하는 거라고. 국가가. 그러니까 소유는 여러분이 하지만 그 토지의 관리는 뭐 한다? 국가가. 선생님, 내 토지 제가 관리하는데요. 풀이 자라면 풀도 조금 메고 그런 관리가 아니라 거시적인 개념으로. 국토적인 종합적 관리는 다 누가 한다? 국가. 그래서 이제 공법에서 국토법 가보면 국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그런 법들을 국계법에서 배운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1단계 과정. 그럼 2단계는 이제 디테일한 과정.
디테일한 과정은 뭐다? 현황의 변화에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국가가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다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한다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지적소관청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여기가 동안구청이라 했죠. 동안구라고 했죠. 그럼 동안구청장은요. 지적과 관련되는 사무를 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즉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고요. 그래서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근데 동안구청장이 동안구에 있는 구민들의 복지, 행복, 안녕, 안정 그런 거를 위해서 가로등 밤에 밤결과 가로등 설치해주고 보도블록 정리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동안구청장이고 지적과 관련되는 사무를 볼 때는 뭐다? 국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대리해서 보는 자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것은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권자는 누구다? 국가인데 실질적인 업무는 다 누가 보고 있다? 지적소관청에서.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이 모든 토지에 관한 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요. 그런데 모든 토지가 아니라 개별적인 한 필지마다 실질적인 그 업무,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업무를 보는 자는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럼 그 표현을 시험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을 뭐라고 불렀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라고요.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신청을 한다?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할 거고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그때 결정해서 관리하는 자는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라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모든 토지라는 개념이 나오면 누구다? 국장 이렇게 가면 돼요. 시험 문제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지적소관청. 그러면서 시험 문제 법 조문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한반도 및 그 부속 토지의 모든 토지에 관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시키는 주체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다? 국장.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을 해서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정리해주는 권자는 누구냐? 지적소관청.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은 1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그림을 법조문 맨 앞에 내세워두고 있다고요.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죠. 토지조사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오죠. 모든 토지에 대하여 모든 토지에 나오면 누구다? 국장. 이렇게.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누가? 국장이. 2번 볼까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직권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앞으로 굉장히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직권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직권은 뭐의 줄임말이다?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줄여서 직권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이거는. 나의 토지에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다. 여러분의 토지가 지목이 전이었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인대로 형지를 바꾸었다고요. 바꿨으면 여러분은 빨리 지적소관청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여러분의 토지가 농지였거든?
근데 여러분이 형질 변경 공사를 해서 주거형 사무실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형질을 바꿨다고. 감정이입해봐봐. 내 토지다고. 그럼 바꾸면 나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빨리 바꾸고 싶을까? 안 바꾸고 싶을까? 당연하잖아. 내가 내 돈 들여 형질 변경했는데 빨리 그거 하려고 한 건데. 지적의 개념은 대부분 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국가가 굳이 지적소관청이 굳이 여러분의 토지의 형질이 바뀌었다면 언제까지 신청해라라고 굳이 여러분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해도 알아서 뭐한다? 신청한다고 하고 싶으니까. 됐나요? 안 해도 할 건데 국가는 이왕 할 거라면 그래도 기간을 정해서 60일 이내는 꼭 와서 신청해라라고 의무를 부과한다고요. 그럼 이걸 우리는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목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집중! 그런데 이리저리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때 국가의 역할, 지적소관청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내 토지의 용도는 전에서 대로 바뀐 거는 맞아. 내가 바빠서 못했어. 그럼 실제 물리적 현황은 대. 지적공무상에 공시되는 현황은 전. 그럼 불일치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공시가 되겠죠? 내가 바빠서 못 갔다면. 그럼 이때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될 거냐? 국가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까지 100만 년이고 200만 년이고 기다린다. 아니면 물리적 현황에 맞도록 소관청이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라도 조사 결정을 해서 등록을 시켜야 된다. 1번 100만 년, 200만 년 기다린다. 아니면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라도 정리해야 한다. 1번, 2번. 2번. 그러면 오히려 내가 하지 아니했던 것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차원에 의해서 해주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입니까? 내 토지인데 왜 해? 이겁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해주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정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하등의 불이익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등록에 있어서는 직권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하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든. 근데 권리는 달라.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사람하고 매매 계약은 했어. 잔금은 다 받았어. 그러면 등기를 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가 안 넘겨주고 있어. 그럼 등기관이 소유자 알아서 해가지고 이제부터 너 소유자 등기부 정리하면 될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권리는 등기관이 자의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해. 근데 물리적 현황은 직권으로 해주면 토지 소유자에게 오히려 유리해. 그래서 국토적인 관리적 차원에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등기는 신청주의야. 반드시 내가 신청을 해야 돼.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해. 근데 지적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관리 차원에서 다 해준다고.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뭐한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의 시험 문제는 두 가지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이거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박스. 기역과 니은, 디귿, 리얼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게 시험 문제라고. 자, 그럼 이렇게 볼까? 이해야? 이거 이해야, 암기야? 암기지? 이해할 게 뭐가 있냐고.
다만 이 안에 들어간 용어는 알아야 되겠지.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 용어는 알 거고, 모든 토지 용어 알 거고, 새롭게 나온 용어는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와 지적 소관층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다. 그럼 이런 거 볼 때, 아,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내가 모르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알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지. 아, 그럼 토지 이동이 뭐길래? 이게 아니라, 아,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현상이구나.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지는 현상이구나. 아,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정리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아,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용어의 개념을 알고 가는 게 바로 시험 문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도 있잖아? 그럼 두 번째 유형이 이거라고. 심화학습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지적소관청에서 직무상의 권한에서 정리를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리할 거니? 라는 것이 또 법조문에 되어 있겠지. 그러면 그 순서가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에서 작성, 정리.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니? 출제원이 물어보면 첫 번째 뭐 해라?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 조사하고, 그 다음 조사부 작성하고, 그 다음 정리결에서 작성해서, 그 다음 정리한다. 이렇게. 그럼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어떤 단위로 수립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별로? 시군구별로 수립을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 위에 거 아니면 뭐다? 아래 거, 시험 문제. 근데 반드시 나오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순서에 반드시 나오는 거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합니까? 과정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린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서 작성, 정리, 매수 없이만 나올 때마다 이걸 모든 걸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을 암기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책을 읽어 나갈 때 용어에 관한 부분이 내가 아직 익숙치 않은 부분들을 용어의 개념에 집중하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란 용어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하는 수립이 뭐야? 그 위에 나와 있잖아.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을 할 때 수립해야 될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그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 계획 수립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지적 소관청에서 정리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야. 이거라고요. 그럼 과거 시험 문제 그대로 읽어드릴게. 이게 뭔지를 봐봐. 이게 용어의 정리인지 아닌지 봐봐. 이 지문을 그대로 냈었어. 출제위원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적소관청이 수립해야 되는 계획은 물음표 1번 토지 이용조사 계획, 3번 지적 측량 수행 계획, 3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정답 3번. 이게 뭐야? 용어의 정리 아닌가? 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체크하는 부분을 암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암기를 할 때 뭐에 중점을 두느냐면 용어의 개념에 중점을 두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수립한다. 이게 뭐였지? 아, 직권으로 할 때 하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아, 수립하고 나면, 그럼 토지 이동 현황 조사는 뭐야?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현황은 조사해야 되니까 조사라는 용어가 나오는갑다. 이 용어에 조금 치중해서 그렇게 지문을 읽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뭔가 암기를 할 때 절차는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 그래서 작성 정리.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암기 다 돼. 용어만 돼 있으면 연결은 제가 다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어 정리만 좀 해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 둘. 근데 얘가 기본적인 여러분이 3월 달이나 4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치게 되는데 항상 1번 문제로 등장합니다. 안 빠집니다. 왜? 이제 2년 동안 안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 시험 때는 또 나올 수 있겠죠. 작년, 재작년 계속 모의고사 보면 1번 문제로 항상 등장하는 문제라고.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러면 한 필지가 토지의 등록단인데 일단 토지를 등록하려면 이 토지가 한 필지는 되어야 돼요. 한 필지가 되어야 등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는 1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이러한 조건을 갖출 때만 한 필지라 한다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공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1필지라는 말은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구나 라는 선에서 끝. 그러면 이거 해결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만 해주면 돼. 그렇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를 하려면 무엇을 등록을 시킬 건지를 결정해줘야 되잖아. 그게 뭐지?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서 뭐한다? 결정해주는 게 첫 번째 아닐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거야. 첫 번째 해야 될 게. 달리 말하면 무엇을?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방법. 결정이 되어야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킬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결정하러 가자. 올해 지번 하나, 지목 2개, 하나, 총 이것만 해도 5문제. 하나, 둘, 셋, 넷, 5. 여기서 축적까지 하면 6.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6문항이 나왔다는 거야. 왜? 메인이니까 메인. 얘네들 가지고 계속 논다고. 토지이동 봐봐. 토지이동이 뭐야?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잖아. 여기서 다 배운다고.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지번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지목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야? 소재잖아, 소재. 근데 소재는 법조문에 없어. 왜? 대한민국의 3,700여만 필지의 모든 토지는 이미 소재지는 결정되어 있어. 이 토지는 여기가 무슨 안양시예요? 안양시, 동안구, 무슨 동 정해져 있잖아. 모든 토지의 소재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소재는 어떻게 정해라고 법조문에 없어.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 지번부터 토지가 딱 있을 때, 분할이 되었을 때, 합병이 되었을 때,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 라는 게 법조문에 딱딱딱딱딱딱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뭘까? 지번을 배워야 되겠지. 그럼 순서대로 가볼까? 두 번째 뭘 배워야 돼? 이거 한번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자, 첫 번째 지번을 배워. 그 다음에 뭐 배워야 될까? 지목. 그 다음, 경계. 좌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경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경계 끝나면 뭘 배울까? 면적. 이걸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다 배웠어? 그러면 결정되었으니까 얘네들을 어디에 등록시켜야 돼? 지적 공부에.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러면 토지의 표시도 결정을 했고 지적 공부의 종류도 결정했다면 이것을 각각의 지적 공부에 뭐 시켜야 된다? 등록을 시켜야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등록하는 과정을 또 배워야 돼. 소재는 어디에 등록되고 경계는 어디에 등록되고 이런 과정을 배워야 된다고. 됐죠? 끝났어? 그러면 지적 공부가 만들어졌지? 만들어지면 갖다 버려? 아니면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돼? 보관. 그게 관리야. 그럼 관리 끝났어. 그 다음에 꽁꽁 숨겨야 돼? 공실에서 알려줘야 돼? 알려야지. 그게 공시야. 이게 1단계야. 그럼 1단계를 머릿속에 기억해놔라고. 왜 기억하느냐? 대한민국의 법조문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서가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그럼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저는 뭐부터 이제 강의를 하면 될까? 다음 주에 오면 뭔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뭐부터? 지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지번 끝나면 뭐 강의할까? 지목. 그럼 지목 끝나면 뭘 강의할까?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이제. 지목 끝나면 경계 강의해야 돼. 경계 끝나면 면적해야 돼. 그러면 조사 결정이 되었지. 되면 이거 어디엔가는 등록시켜야 되지. 어디에? 지적공부. 그럼 지적공부 종류 또 강의할 거야. 종류 끝나고 나면 뭘 강의할까? 등록시키는 과정을 강의할 거야. 그 다음 또 뭐 강의할까? 관리. 어디에다가 비치 보관하고 지적공부는 왜 안전한지 어디에 비치 보관하는지 반출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 그럼 관리 끝났어. 그 다음에 뭐 강의할까? 공시. 그럼 발급이나 열람을 시킬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적공부가 화재로 없어졌다면 어떻게 복구할 건지. 빨리 복구를 해야 공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법 조문이 그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그럼 이 순서를 암기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항상 공부하는 자세는 내가 뭔가를 암기할 때는요. 내가 뭘 현재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오늘 뭔가 배우겠지 이게 아니라 지번을 나는 배울 거야. 그럼 지번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해. 이게 처음부터 안 잡고 가면 나중에 법이 막 뒤섞여 버려. 다시 말씀드리지만 7주 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일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 모든 과목이. 여러분은 2개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꼴랑 21시간 공부한다고 저랑 2개월 동안 21시간을 연속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시간씩 본다고. 그러니까 매번 과목별로 달라지잖아. 그럼 내가 매번 올 때마다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다고. 그냥 뭔가 배우니까 배운다. 이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뭘 배우는지는 앉아 있을 때 체계는 잡아놔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체계가 다음 주에 오면 다시 말씀드린다. 뭘 배운다고? 지번. 그러면 지번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은 뭘 배운다? 지목. 그 다음 경계. 그 다음 면적. 그 다음 지적 공부. 그 다음 등록. 그 다음 관리. 그 다음 공시.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놔야 돼. 나는 오늘 이거 배우는구나.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배우겠지. 이게 책의 목차야. 목차 자체도 시험 문제라고. 그래야 내가 배우는 것을 그 안에다가 자꾸 그릇에 넣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테일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기보다는 용어의 개념적 정의만 돼 있으면 60%는 무조건 시험에 합격한다. 그걸 제가 몸소리 이렇게 보여드릴 거다. 근데 그 연결되는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는 여러분이 못해. 나올 때마다 용어의 정리만 잘 돼 있으면 그 고리의 연결은 제가 시켜준다. 이거 굳이 안 배우고 용어의 정리만 돼 있어도 문제가 풀리네. 그렇게 신기한 경험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용어의 정리만큼은 꼭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 하면서 이거는 하고 가야죠. 항상 매 수업 마칠 때마다 저는 정리를 꼭 해드려요. 자, 딱 3분 정리할게요. 3분. 오늘 수업 시간을 마치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암기해야 될 사항. 일단 부동산 공시법은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누어지고 등기와 지적은 항상 동일한 부동산을 공시하기 때문에 일치해야 됩니다. 공시되는 공적장부는 지적에서는 대장, 등기부에서는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지적과 등기, 대장과 등기에서는 항상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되고 그 동일한 정보의 일치 불일치의 여부는 기본적인 정보,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소유, 권리라면 뭐다? 소유권만. 이 5가지는 등기와 지적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 지적과 등기를 2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인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지적이고요. 대장.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등기법이고 대표적인 공적 정부가 등기부입니다. 자,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내용을 하는 게 지적, 권리관계는 등기. 그럼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는 뭐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 지적, 즉 대장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 대장이 정리가 되고 나면 등기부하고의 일치, 불일치 여부를 따져야 된다. 그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관련되는 내용이 대장에서 정리가 되면 등기부하고 일치시켜주는 절차를 뭐라 한다? 등기, 촉탁.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이 된다? 등기부. 그러면 권리관계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정리가 되면 등기부부터 정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대장 소관청에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이때 일일치 불일치 여부가 발생하는 것은 뭐만? 소유권,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일치 불일치가 발생한다. 결론, 마지막 암기사항.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 다만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불일치가 발생하면 일치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관계는 뭐가 기준?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일치시켜 준다.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일치시켜 준다. 그럼 양자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사실관계의 불일치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 항상 뭐가 기준? 대장. 권리관계의 불일치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뭐가 기준? 등기부. 그래서 지적법을 공부할 때 지적법은 대표적으로 사실관계만 공부하겠지만 권리관계적인 부분을 지적법에서 공부한다면 나의 머릿속에서는 얘네들은 다 뭘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상의 소유자가 정리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등기법 파트에서는 권리관계를 주로 정리하겠지만 등기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등기법에서 정리한다면 그때는 기본 마인드가 항상 지적, 즉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의 사실관계가 정리되는구나. 이 마인드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2번째, 지적으로 넘어와서 지적법의 기본적인 목차와 흐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셔야 된다. 오늘 자,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켜서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필지의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가 있을 거고 그러한 정보 안에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사실관계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자는 누구다? 국장. 그럼 국장이 이를 결정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공시를 하다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 표현을 우리는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된다라고 한다. 이 용어를 하나의 단어로 줄이면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을 하면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를 해서 외부에 뭐 한다?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할 거고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등록하는데, 다만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을 할 때는 그 절차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첫 번째 절차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 하는 거다? 수립하는 거다. 수립을 하게 되면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조사부 작성하고 정리결의서 작성해서 정리한다. 여기까지. 그래 놓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목차 기억한다. 그럼 다음 주에 오면 나는 뭘 해야 된다? 지번 공부할 거야. 지번 끝나면 지목 공부할 거야. 지목 끝나면 경계 공부할 거야. 그래서 항상 예측 가능성이 있게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뭘 공부하는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쌓여 있어야 나중에 타법, 중개사법, 세법, 공법, 기타 등등의 법이, 이 법이라는 게 처음보다 얽히고 슬키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가게 되면 내가 배웠던 게 중개사법에서 배운 건지 공법에서 배운 건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정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목차적 순서를 잡고 있어야
나중에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지금은 할만해. 왜? 암기한 게 없으니까. 자꾸 암기를 쌓이다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미치는 거야. 하기는 했는데 이걸 어디서 배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시기든 제가 여러분에게 과부하 상태가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만 드릴 거예요. 양만.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오늘 가서 복습을 하는데 복습이 이해하는 거다. 그냥 했던 거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암기다. 암기. 그럼 다음 주에 왔을 때 제가 했던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확인하고 넘어갈 때 자, 등기와 지적과의 관계, 사실관계 뭐예요? 대장 기준요. 권리관계 뭐예요? 등기부 기준요. 이 정도 멘트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토지를 조사 등록하는 과정적 절차가 있죠. 그럼 절차에 있어서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 국장.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럼 할 때 계획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까지만 딱 여러분이 체크해놔면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그거 딱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까먹겠죠? 까먹을 거잖아. 근데 까먹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안 하고 잊어버리는 거나 하고 잊어버리는 거는 틀리다고. 그래서 반드시 용어의 개념은 암기해야 된다. 용어만 잘 돼 있으면 60점까지는 무난하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